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 15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어서 지금 다시, 부득이하게 다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어, 방송을 다시 한번 또 켰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그 텔레그램에다가 이 그래프, 우리 저기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 그 채널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린 이 그래프, 그 채널에는 이제 이 그래프만 올라와 있죠. 네,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자, 인하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경과된 거죠. 경과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블루. 여기는 without recession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침체가 없었던 거고, 빨간색, 여기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때요? 이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거 가장 두꺼운 거 있죠, 이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엔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당연한 거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이 금리 상승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좀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 금리 인하는 보통 언제 합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이미 안 좋아졌을 때, 혹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당연히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제 금리 인하했으니까는 경제가 조금 반등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즉,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죠? 그리고 보통 금리를 한 번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죠? 보통 한 번 내리면은 두 번, 세 번 이상 또 내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따라서 곧 또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낮추겠네,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한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적어놨죠. 뒤에다가 설명해놨죠. 자,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지면 보통 주식 시장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주식 사야지. 코인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네. 그래서 시중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국채 수요는 감소를 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단기적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국채 수요는 감소를 할 수가 있다. 자,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겠죠. 수요가 낮아지니까. 근데 국채는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는 곧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디 갔어요? 다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파란색도 올라가고 빨간색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초반에 상승파동이 조금이나 짧게나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이 되면은, 또 시중 자금은 좀 더 확실하면서도, 수익률이 좀 더 높은, 바로 뭐가 있어요? 국채 수익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제 안정적인, 그죠? 네. 안정적인 수익을, 확실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바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지속되면서 신용자금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채권 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채권 수요가 올라가면은 가격도 올라가죠. 이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리세션이 있었을 때, 리세션이 없었을 때, 블루라인 없었을 때는 이 국채 수익률 하락이 좀 덜 하죠. 그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더라.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는 국제 수익률이 계속 이게 떨어지더라.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경기가 침체야. 경기 침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좀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 그죠? 계속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 경제가 안 좋게 되면은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안전자산이 뭐가 있어요? 국채잖아, 국채. 그죠? 국채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얘기하면 이제 경기 침체. 뚜렷하게 나타나죠. 경기 침체가 없었을 적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거를 반복을 했었던 것이고. 맞죠? 하지만 지금은 초급등이다. 그래서 이 배경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자,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요. 그죠? 왜냐면은 실업률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신규 실업수당,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예, 경기 침체 우려의 어떤 전조 증상 중에 하나죠. 실업률이 급증을 하는 거는. 예. 그리고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노랜딩, 심지어 골디락스기까지도 나온 상황이다. 골디락스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경제 흐름이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경제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주식시장 여기 위험자산 쪽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자, 경제 보통은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 좋을 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가 좋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혹시 안 좋을 수 있어서 최근 노동시장이 조금 삐끗삐끗할 수 있어가지고 금리를 50bp를 낮췄단 말이죠. 빅컷을 했는데 경제가 너무나 좋아.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띄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통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너무 실물 경제가 완전 아작이 났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 제로 금리까지 갖고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야, 너희들 투자 좀 많이 해. 개인들도 우리 금리 안 받, 제로 금리니까 돈 많이 빌려가세요. 빌려가셔서 창업도 하시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세요. 이런 배경이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기업 입장에서 금리 인하다. 금리 제로 금리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합니다. 네. 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 수가 늘어나게 돼요. 일자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가계 수입이 증가하고, 가계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업들도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건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올라가게 돼요. 물건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게 선순환 되는 거죠. 경제 선순환.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맞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50bp나 낮췄는데도 경제가 너무나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좀 더 불이 붙을 수가 있겠지. 맞죠, 여러분? 네. 경제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맞겠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지금 유력해졌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얘는 이제 관세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들의 그 대규모 관세부가 이미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 200%인가요? 아무튼 대규모 관세부가 하겠다고 막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죠,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돼요. 수입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주식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의 호재와 미래의 악재를 좀 땡겨오는 경향이 있어요. 미래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먼 훗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근데 지금 시장은 다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물가가 본격적으로 한 2달 정도 튄다, 연속으로 튄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인플레이션 제 점화 우려가 국제 수익률이랑 무슨 관계냐.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소리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자, 과거에 제가 신혼살림이 삼성동에서 그때 제가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주상복합이었거든요. 33평짜리. 주상복합 들어갔는데, 그때 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 집값이 7억인가 7억 5천이었어요. 전 전세로 들어갔고, 네. 7억에서 7억 5천이었는데, 그 집이 지금은 20억, 25억 훌쩍 넘어요. 25억. 여러분. 25억 훌쩍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집인데,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25억, 예를 25억이라 치면, 지금의 25억이 그때 7억과 똑같은 거예요. 즉,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당시엔 7억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억을 줘야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에 받게 되는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가치도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럼 장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야씨 앞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굳이 국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채권을 살 필요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채권 수요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수요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채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최근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더 나아가서 과거에 제가 그랬죠. 아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국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특정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국채 수익,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미증시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잘 보세요. 미증시가 2023년도에 언제부터 빠졌냐면, 보십시오. 언제부터 얘네가 빠지기 시작을 했냐면, 2023년도에 미국이 쭉 올라가다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어요. 8월. 보십시오.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계단식으로. 맞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빠졌어요. 10월 말까지. 8월부터 10월 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럼 그때 국제 수익률 볼까요? 자, 8월부터 빠졌으니까 여기죠. 전고점 딱 돌파하면서, 즉, 여기. 선 그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이 국채가 연속적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 가격, 이 라인부터 미국 증시가 국채 수익률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가 레벨이 4.13, 4.12 이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미증시가 국제 수익률에 반응을 했다. 그죠? 선 그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미증시가 또 언제 또 한번 하락을 했었었냐면은 2023년도 말고 이제 2024년도죠. 4년 들어서 4월달에 빠졌죠. 4월달부터 계단식으로 빠졌어요. 4월 초부터. 그죠? 자, 그때 국제 수익률 보겠습니다. 4월부터죠? 자,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죠. 4.36, 4.37.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증시가 반영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때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4월 빠지고서 4월 중순, 4월 말부터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4월 말부터. 4월 말부터 실제로 국제 수익률 빠졌고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나스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었던 국제 수익률이 어디다? 이 라인과 이 라인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어때요? 빠져요, 안 빠져요? 너무나도 견조하죠.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매크로를 볼 줄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 투자자들이라면은 야 차트 좋으네 막 매수하자 그러겠는데, 매크로를 볼 줄 알고 최소한 약간이라도 볼 줄 알고 이런 걸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은 솔직히 좀 맘 놓고 매수하기가 살짝 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하여튼 이 매크로가 무조건 뭐 시장의 방향성이나 100%로 연관된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매크로 분석을 기술적 분석과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도 숏을 잡아내서 크게 먹을 수 있었고, 특히나 7, 8월 달에 대박 수익이 났었던 이유도 차트 분석도 잘했지만은 그 당시에 매크로 분석과 딱딱 둘이서 그냥 한 방향으로 딱 귀결됐거든요. 매크로도 숏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차트 분석도 숏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숏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게 큰 수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 글쎄요, 뭐 차트 분석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에 다른 방송에서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은 매크로는 분명히 어때요? 롱도 있고 숏도 있어요. 왜? 골디락스, 노랜딩, 기대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롱이에요. 근데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당장 갑자기 급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상당히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국 주식이건 뭐 미국 주식이건 해외 선물이건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매크로, 기본적인 매크로 트렌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해드려요. 해석도 해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유튜브 더보기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주소 나와 있을 겁니다.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